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인데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가진 사람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 보건당국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약품 배급을 늘리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방역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단해 봅니다. 북한 당국은 자체 방역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완쾌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단 이렇게 네. 밝히고 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당의 정확한 영도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우세 그리고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아온 성과다. 그러니까 마치 방역 정책과 조치가 매우 우월했다, 큰 성과를 네. 거뒀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신규 발열 환자 규모를 지금 12일 날 18,000명이 발생했다. 그 뒤로 지금 열흘 네. 동안 네. 22일까지 이렇게 쭉 통계를 집계를 해보면 현재 지난 열흘간 281만 4,300명이 지금 감염병 아.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폭발적으로. 이런 걸 놓고 볼 때 당과 지금 최고 지도자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네. 방역 조치에 커다란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고요. 오히려 잘못된 방역 조치로 감염병을 키우는 문제도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상황은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방역 조치 크게 이제 예방, 격리, 치료 이렇게 세 단계로 네. 나누어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예방 조치의 문제점 아마 가장 큰 건 백신입니다. 백신이 가장 음. 중요한데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심지어 국제기구가 지원하겠다는 백신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방역 조치라고 그쵸.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봉쇄와 이동 금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의 방심이 불러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사태, 사망자 발생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결정적 실수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감염병을 막는데 최근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네. 입마개죠. 근데 마스크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생산량도 늘리고 북한 당국도 마스크 써달라고 계속해서 네. 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층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을 TV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온 인민들에게 방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제 사실상 강요를 막 네. 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최고 지도자는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 왠지 좀 어울리지 않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세심하게 최고 지도자가 노력해줘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소독, 특히 손소독제 그리고 네.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재는 체온계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또는 학교에서는 교실마다 공장 각 방마다 배치를 해놓고 네. 인민들이 스스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일단 물자가 너무 부족하다 음.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코로나19 인제 비로소 발열자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을 때 기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2장을 쓰고 있는 그러네요. 사진이 네.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쓰지 않기도 하는 건가요?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아. 점은 처음에는 막 2장씩 막 쓰기도 한 네. 이런 모습 좀 시종일관 꾸준히 방역 정책에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일단 격리하면 크게 시설 격리, 네. 전문 전염병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 집에서 그냥 격리되는 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시설 격리의 문제점, 격리 시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음. 북한 같은 경우 지난 2년 전부터 각 지역에 한 개소씩
총 9개소를 네. 운영해 왔습니다. 격리소를.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감염병 증상자 확산 사태를 놓고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최근에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몇 개를 더 짓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그 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리시설인데 격리시설은 곧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격리하고 나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치료시설이어야 되는 게 네. 맞거든요. 근데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격리시설들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격리 수용시설 같은 아.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치료는 둘째치고 사실상 식사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제 열을 재서 열이 네. 있으면 이제 수용소에 좀 수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오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수용시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염병에 감염되는 이런 아. 문제점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격리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격리자는 집에서 또 격리를 하고 있을 네. 텐데요. 자가 격리 조치의 문제점은 없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격리시설이 그런데 특히 자가시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네.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 재면 열이 있으면 이제 주로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듯한데 지금 사실 열만 가지고는 감기인지 또는 그쵸. 코로나19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는데 또 가족이 한꺼번에 네.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될 경우 열이 없는 사람도 같이 격리가 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식구 가운데 한 명이 열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4식구도 이 감염 네. 가능성이 그렇겠죠. 생기는 네.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감염을 방지하자는 게 자가격리인데 네. 감염자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 아. 것이죠. 이 대목도 지금 큰 허점으로 보이고요. 이 자가격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 자가격리자의 경우 식량이 부족한 집들이 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소식통에 전원을 보면 인민반장 등 분주소 주재원, 뭐 담당 보위원, 위생방역소, 진료소, 뭐 의사 등등이 다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먹는 문제는 뭐 인민반장이 좀 풀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 인민반장의 식량이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네. 인민반장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가 지원 전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지난 2년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까지도 격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식량이 없을 경우, 미처 준비를 네. 못한 세대 같은 경우는 3주 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자가격리는 인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식량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민들이 사재기도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네.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최근 자가격리를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식량을 빌리거나 장마당에서 미리 식량을 구입해두는 사람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땔감,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채소, 된장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일어난 지 지금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네. 넘었어요. 그래서 물자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재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생필품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경우에 인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 사회가 어침대 덧침 격인 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 미리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 시설에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되면 식량이 없어 굶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점이 가장 큰 네. 걱정인데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현실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격리 시설을 탈출하거나 격리 기간 중에 이제 자가격리겠죠. 네. 자가격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아. 우선 당장 굶주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제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격리시설을 탈출해가지고 네. 식량이나 지금 생필품을 구하는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당국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서 지금 네. 체포해서 또 따로 별도로 감금을 하기까지도 한답니다.
그래서 체포 구금된 사람들은 비상방역사령부 산하에 안전성이 운영하는 기동 타격대원들에 의해서 지금 네. 호송차에 실려서 감금 조치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리 조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격리 지금 최근에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7일에서 시설 수용자 같은 경우는 한 10일까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완치자로 분류돼서 시간만 지나면 바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네. 자가격리도 해제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7일 정도 지나면 뭐 대체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7일이 지나면 검사를 해서 확실히 바이러스가 없다고 검증이 되면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심지어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도 일단 7일이 지나면 자가격리 해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에 하나 확률은 낮지만 네. 바이러스를 가진 상태로 격리가 해제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다시 재감염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격리도 네. 있고 이제 격리하는 도중에 이제 치료도 중요한데 네. 사실 가장 큰 것은 약품, 치료 시설 이런 문제들이에요. 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 치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압 병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음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실의 압력이 다른 일반적인 곳의 압력보다 낮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이 병실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시설, 특히 감염병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병실을 음압병실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현재는 음압병동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수용한 병실에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그 옆 병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제. 네. 지금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에 쓰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현재 치료제를 공식 수입했다는 보도가 일체 없습니다. 사실상 치료제가 지금 없는 걸로 네. 보이고 감기 그러니까 해열제라든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치료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감염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듯해서 다행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좀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염병의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 솔직히 봉쇄라든가 이동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이긴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제 그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확산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후유증과 인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 문제도 그렇고 장마당도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면 장마당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북한 방역 정책 가운데 방역 철학이 가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감염병 증세를 보이거나 감염된 주인을 마치 적대시하는 적처럼 생각하는 이런 방역 철학을 보여주는 경우가 눈에 많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감염된 사람 또는 격리 후에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까지도 다 반혁명 분자라거나 아니면 민족 반역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멀리하는 네. 이런 모습이 간혹 많이 나타납니다. 또 방역 기관과 조직의 이름을 보면 뭐 중앙비상방역사령부 이거 네. 군인 조직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성 기동 타격대원들이 지금 그 격리 해제돼서 이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이게 이제 네. 감염병과의 전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염병 증세를 보이거나 또는 감염된 주민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이 겁을 먹도록 하는 네. 그런 느낌, 그런 영향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감염된 인민을 죄인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령부의 타격대네 이게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타격하겠다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증상자나 감염자를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민들이 두려워서 감염병 증세가 있는 사람도 이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오히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네. 안심하고 자기가 감염이 네.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감염이 있다고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당국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 도움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문제점과 허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